7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X라는 문자는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고,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하는 조건도 하나 있고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의 근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양의 근의 값이 5라고 한다면,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은 거죠? 네. 지금 이런 식의 형태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블록이죠? 아래. 아래를 블록인데 두 개의 근이 부호가 반대라고요?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알파가 음수의 근이고 베타가 양수의 근이라고 한다면 사이에 y축이 있어야지 음수 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y축을 쌤이 여기다 그리면 괜찮을까요? 이 값이 마이너스 3 같은 거, 이게 플러스 5 같은 걸까요? 네. 네, 그럼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작은 것까지 되시죠? 네. 네, 그림 쌤이 그렸습니다. 여기가 0이죠.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근수. 네, 근수근의 문제입니다. 근이 떨어져 있나요? 네. 뭘로 풀죠? 판별식. 근이 붙어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 가지고 푼다고요? 네. 그런 단순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잘못 대답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함수값만 가지고 풀려고 하는 중이거든? 네. 그럼 함수값은 뭐가 함수값이야? X의 0대 2번 거? 네. 0대 2번 건 양수의 음수예요. 주요. 그래서 0대 2 하려고 x한테. 0대 2번 함수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인가요? 걔가 음수라고요? 그럼 k라는 녀석값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번 조건만 주어진 게 아니라 2번 조건도 주어져 있거든. 2번 조건은 음수의 근이 절대값이 양수의 근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칭축이라는 녀석값은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가 더 작은, 알파의 절대값이 작고 베타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지금 대칭축의 값은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y축 왼쪽에 쏠리다 보니까. 네. 근데 대칭축의 값은 두 번째 조건 때 원래는 함수값만 가지고 풀면 되는데 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서 대칭축도 생각하는 중이고요. 대칭축의 값이 2분의 두 분의 합의값을 이로 나눈 거죠. 네. 그 값은 0보다 여기 숫자 0보다 오른쪽인가요? 따라서 k값은 1보다는 작고 또는 k값 2보다 큽니다. 두 개의 범위의 공통된 범위가 누구죠? K는 2보다. 네, 그 답은 k가 2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또 풀어야 몇 번이죠? 150에 1100. 1102번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이 두 근의 값이 누군지 알 수 있어서 두 근의 값을 구하려고요. 두 근의 값이 누구죠? 3이랑 3하고 마이너스 1이 두 개의 근입니다. 그런데 저 함수는 어디를 블록이죠? 아래. 이 함수의 값은 현재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근데 빵데이 번값이 누구야? 9요. 빵데이 번값이 9라고 하는데 두 근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이거의 두 근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값이 여기 있고 3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베타라고 하는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거지. 네. 근데 빵데이 번 녀석은 약간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네. 빵데이 번게 9였으면 좋겠다며. 네. 이런 빵데이 번게 9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누군지 알고 있지 않니? 빵데이 번고 근데 대칭축이 누구죠? 마이너스 A. 아, 대칭축이 마이너스 A야? 네. 근데 문제가 A는 자연수로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A다 보니까 이 값은 음수인 거죠. 네. 근데 빵이라는 녀석은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빵 대입한 게 9기 때문에 빵은 이런 데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상황은 마이너스 1의 값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고 3의 값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만 보려고 하거든? 지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빵 대입한 값도 확인했고 대칭축도 확인해서 그림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알파 베타하고 두 개의 숫자가 근수인가? 네. 근이 서로 떨어져 있나요? 근이 떨어져 있으니까 뭘로 풀어요? 때문에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 가지고 푼다고요? 지금은 숫자가 마이너스 1도 숫자고 3도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1 마이너스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음수고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3 대입한 녀석의 값은 3 대입했더니 2 양수요. 3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라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5보다 크고 A의 값은 마이너스 9보다 큰가요? 아, 네. 두 개 모두 만족한 녀석은 마이너스. 5보다 큰가요? 마이너스 9보다도 커야 되고 5보다도 커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빨리 그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a 플러스 45가 선생님 산수 잘못했나? 약분하면 2분의 9인가?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큰 녀석과 5보다 큰 녀석이죠? 네. 5보다 큰 게 공통되는 거죠? 그때 제일 작은 자연수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없어요. 잘해가지고 왔네? 세모들은 해설 보고 수정했어? 네. 네. 해설은 전에 학원에서 구했어? 다시? 아,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어?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순혈과 조합이죠. 네. 순혈과 조합이 몇 쪽에 있죠? 순혈이 155쪽. 155쪽부터 제 마지막 페이지가 몇 쪽인지 찾아주실래요? 조합까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순혈만 있는 거죠. 한 챕터가. 순혈까지 몇 쪽이죠? 169요. 169쪽. 오늘은 순혈을 끝낼 생각입니다. 저번 시간에 순혈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시고 집중하고 긴장해서 똑같은 말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해 주세요. 녹동항에 낚시를 가. 아, 녹동항이 어딘 줄 알아? 네. 네.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앵계 중에 서로 다른 날개를 뽑아서 뽑힌 날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n부터 곱하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숫자를 전체 개수가 알게야 되도록 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순열값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분자의 값에는 앞에 것 팩토리얼, 분모의 값에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군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p3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4 곱하기 네, 위에 걸로 1번으로 계산할 겁니다. 4p4의 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그게 4팩인가요? 4, 3, 2, 1이 4부터 1까지 곱한 4팩이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곱한 거는 네. 그런데 2번으로 계산하게 되면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네. 그래서 똑같아야 되니까 0팩의 값은 1이라고요? 네. 4P빵의 값이 뭐지? 1번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번으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4 팩토리얼 그렇다면 문자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MP빵의 값이 누구죠? 1이요. MP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n 곱하기 N 한 개만 곱하는 건가요? N 곱하기 MPN의 값은 뭐죠? 1 MPN의 값은 N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N팩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산수할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 연습했으니까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거를 연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 풀라고 하는 건 360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문제는 6부터 몇 개를 곱해서 360인지 물어본 거지?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값은 6 곱하기 5는 30. 거기다 4를 곱했더니 120 거기다 3을 또 곱했더니 160 몇 개 곱했죠? 4개요. 그 아래 값은 4인가요? 네. 8부터 몇 개를 곱하면 336인가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이제. 네.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의 가족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의 가족을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럼 엄마 아빠 빼고 애들 2명이 더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4명을 일렬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맨 앞에? 네. 그럼 아빠가 제일 앞에 있으면 나머지 3명의 사람들은 아빠의 뒤에 세워야 되나요? 네. 아버지의 자리를 배치하는 건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뒤에 남은 엄마하고 나머지 애들 2명을 배치하는, 3명을 배치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요.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뽑힌 3명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해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3패까지입니다. 3명 중에 3명 전부 다를 배열하는 것은 n명 중에 n명을 전부 다 배열하는 건 n팩이거든요. 아까 4P 4의 값은 4명 중에 4명을 일렬로 배열한 건 4팩이었거든. 네. 아빠는 배열할 필요 없이 엄마하고 애들 2명은 3명을 배열하니까 세 자리에 3명을 배치하는 건 3팩입니다. 아,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첫 번째 유형은 합사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 합해서 구할 때는 또는이란 말을 담고 있거나 또는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건 합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숫자가 합의 값이 5가 되거나 합의 값이 6이 되는 경우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합의 값이 5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지 알아요? 합의 값이 5 나오는 경우는 셀 수 있습니다. 합의 값이 5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하고 두 번째 주사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상으로 묶었습니다. 네. 주사위 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게 1이었을 때 뒤에 게 4가 나오면 합의 값이 5인 거죠? 그럼 합의 값이 5인 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합의 값이 5인 건 4가지인가요? 네. 또는 합의 값이 6인 건 몇 가지지? 6개? 합의 값이 6인 건 5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접 세보면 되는 거죠? 합의 값이 5가 나오거나 또는 합의 값이 6이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9가지가 있습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말을 다 가지고 있거나 또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더해서 구할 겁니다. 곱해서 구할 때 여기서 또는인 것 조금 더 연습하라고 합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할 건데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는 몇 개 있는지 혹시 알아요? 25개. 6의 배수는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공통되는 게 있으면 빼야 됩니다.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거는 누구의 배수죠? 12, 12의 배수는 몇 개 있죠? 8개. 네. 앞에 건 43, 43에서 8을 뺐습니다. 지금 첫 번째 했던 유형은 뺄 게 없었고요. 지금 두 번째 유형은 공통되는 게 있으면 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방정식에서 등호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수상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의 등호를 만족하는 순수상의 개수를 알고 싶은데 지금 x 앞의 숫자는 2, y 앞에 z 앞의 숫자는 똑같이 1입니다. 보통 우리는 x 앞에 문자 앞에 써있는 숫자 큰 걸 먼저 숫자를 가정합니다. x 값 1이었을 때 yz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yz의 값은 x가 1이면 y 플러스 z의 값이 6이어야 되나요? 근데 yz의 값은 자연수라면서요. 네. 자연수 두 개 더해서 6 나오는 건 몇 개 있죠? 5개. 네, 방금 전에 했었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를 x가 2라고 한다면 이 값은 4기 때문에 yz를 더한 녀석의 값은 4, 6, 몇 개 있죠? 3개. 3대 2 뺐습니다. 3대 2 하면 y 플러스 z의 값이 누구죠? 2. 그런 자연수는 몇 개 있죠? 그래서 순수쌍은 다 해서 9개 있습니다. 쉽죠? 선생님 방금 개수에 있는 숫자 큰 거부터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이 이제 방금 전까지는 합의 법칙을 했고요.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고요. 지금은 곱의 법칙, 곱해서 구하는 경우는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할 겁니다.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100의 자리는 홀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10의 자리의 숫자에는 소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자리 숫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숫자는 짝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홀수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 홀수가 몇 가지가 있죠? 5개. 여기다 홀수를 채운 거와 동시에 여기는 소수를 채워야 됩니다. 소수가 누가 있죠? 1,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만 표현되는 약수가 두 개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1은 약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3, 4개. 2, 3, 5, 7이 1과 자기 자신만 약수인 숫자인가요? 지금 여기 11에는 한 자릿수만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네 가지인가요?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체 숫자가 짝수가 되게끔 하려면 끝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짝수. 끝에 짝수라고 한다면은 2, 4, 6, 8이 짝수인 것 같은데 그런데 끝에 0이 들어가도 전체 숫자는 세제 숫자가 짝수입니다. 네. 그 끝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전체 개수는 100가지입니다. 네. 곱해서 푼 이유는 이 세 군데의 자리에 여기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도 집어넣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네. 자, 5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5번 유형은 함수의 개수를 약수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쌤은 지금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려고 합니다. 18이면은 18이라는 숫자는 약수가 몇 개 있는지 알아? 6개. 18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값은 6개인 이유가 1, 2, 3, 6, 9, 18이어서 6개인가요? 네.
저 약수의 총합의 값은 다 더했더니 누구야? 39. 이거 두 개 더하면 27. 27에다 9 더했으니까 36. 36에다 3 더했으니까 39? 쌤이 지금 이 녀석은 약수를 직접 쓰면 알 수 있는 값인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요. 18을 소인수분해 하면 소인수분해 할 줄 아시나요? 네. 2가 1개, 3이 제곱. 이게 소인수분해한 값입니다. 그때 1이라는 숫자 있죠? 1은 2라는 숫자가 안 들어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1 곱하기 1이야. 네. 2하고 3은 없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있어요. 2는 하나고 3은 없어. 3이라는 숫자는 2는 없고 3이 하나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9라고 하는 숫자는 2는 없고 3만 2개 있습니다. 18이라는 숫자는 2가 1개, 3이 2개인가요? 2의 값은 1승이고 3의 값은 제곱이기 때문에 2는 1승입니다. 2는 없던지 하나 있던지 없던지 하나 있던지 없던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3은 제곱이어서 3이라는 녀석의 값은 3이 없던지 하나 있던지 3이 2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수의 개수의 값을 구할 때 2의 거듭제곱은 1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의 거듭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2가 하나 있다는 말은 2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 사용하거나 그래서 2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3이라는 숫자는 두 개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약수의 값들은 여기는 지수의 값은 2라고 써 있지만 3이 두 개 있다 보니까 한 개 사용하거나 3을 사용하지 않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 더하기 1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요, 그냥 2 곱하기 3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지수에 있는 위에 있는 지수에 있는 숫자한테 1씩 더해서 곱했습니다. 이게 2 곱하기 3이어서 6개인가요? 선생님이 지금 했던 거는 여기 숫자의 총합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 곱하기 1, 2 곱하기 1, 1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것들을 다 더할 생각이거든? 이게 더한 게 39인 거 아시죠? 더할 건데 이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두 개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이 두 개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일 곱하기 3, 2 곱하기 3 다시 써드릴까요? 그 다음 두 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세 개 모두 다 이게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하기 쌤으로. 선생님이 지금 한 거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a 플러스 b한테 m을 곱하게 되면은 그 녀석의 값은 am 플러스 bm인가요? 네. 이렇게 쓰는 것도 분배 법칙, 이렇게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나요?
인수분해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배웠잖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렇다면은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2가 1승이 있으면 2를 사용하지 않거나 2를 하나 사용하거나 3의 값이 2승이 있으면 3을 사용하지 않거나 3이 하나 있거나 3이 두 개 있거나 이 값이 3이고요. 이 값은 13입니다. 3 곱하기 13이어서 39가 맞나요? 근데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은 건 이렇게 쓰는데 어떤 숫자 0승의 값은 1입니다. 자, A의 P승 곱하기 B의 Q승, C의 R승의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녀석의 약수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약수의 개수의 값들은 지수에 있는 숫자한테 1씩 더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총합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약수의 총합의 값은 1부터 A의 P승이 나올 때까지 A의 거듭제곱들을 계속 더할 겁니다. 1부터 B의 Q승이 나올 때까지 B의 거듭제곱들을 쭉 쓸 겁니다. 1부터 C의 R승이 나올 때까지 계속 쓸 겁니다.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입력하고서 개수, 총합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거는 54라는 숫자의 양약수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 54를 소인수분해야지만 돼. 54는 2가 몇 개 있죠? 3이 몇 개 있죠? 3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저 지수에 있는 값에 1씩 더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죠? 약수의 개수는 90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도 구하라고 합니다. 90을 소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2는 몇 개 있죠? 2로 나눠주면 45잖아. 45는 3의 제곱. 그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수에 있는 값한테 10. 이해된 건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은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액수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수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1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50원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는 호주머니에 저렇게 동전이 3개 있거든? 동전이 3개 있는데 지불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거, 주머니에 돈을 꺼내지 않는 건 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한 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야. 빼지 않거나 빼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방법은 빼지 않거나 한 개 빼거나 두 개 뺄 수 있습니다. 말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여서 6가지죠. 네. 그 중에 둘 다 꺼내지 않는 한 가지는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해 안 된 것 같습니다. 1을 다 빼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지불하거나 100원짜리 한 개하고 5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하거나 100원짜리 한 개하고
50원짜리 2개? 50원짜리 1개를 지불하거나 50원짜리 2개 지불하는 거? 다 다른 방법이죠. 5가지네요. 그 5가지 지금 구했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00원짜리를 꺼낼 수도 있고 안 꺼낼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 꺼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50원짜리는 네, 꺼내지 않거나 하나 꺼내거나 2개 꺼내니까 3가지입니다. 근데 둘 다 꺼내지 않는 거는 돈을 지불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는 뺄 겁니다. 이거를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은. 근데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돈하고 여기 있는 돈이 100원, 100원 똑같습니다. 이건 150원, 200원, 50원인가? 50원, 100원, 150원, 200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4가지인가? 그럼 4가지인 이유는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50원 2개가 100원도 될 수 있죠. 100원이라는 돈을 슈퍼에 가서 50원짜리로 2개를 바꿨어. 그러면 이 금액 자체는 50원짜리가 다 해서 4개 있다고 인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원짜리 4개 있으면 지불하는 방법은 지불하지 않는 것까지는 원래 5가지인데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개 내거나 꺼내지 않거나 5가지인데 꺼내지 않는 건 제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접 세는 경우는 돈이 많아지면 직접 셀 수는 없습니다. 직접 셀 수는 없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숫자는 지불하는 방법은 그냥 계산할 거거든. 여기다 2 곱하기 3에서 1 빼서 계산할 건데 지불하는 방법은. 하지만 지불하는 금액은 작은 단위의 돈을 모아서 큰 단위의 돈을 표현할 수 있으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의 돈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작은 단위의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지수를 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의 수는 방법의 수보다 경우의 수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은 한 가지로 세야 되니까요. 자,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다른 경우는 또 연습해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500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100원짜리는 2개 있습니다. 50원짜리는 3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수는 5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안 내거나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4가지죠? 거기서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하나 빼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50원들 3개나 있으니까 50원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100원이라는 돈을 표현할 수 있니? 50원 2개가 모인 100원이니? 그럼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바꿔야 됩니다. 100원짜리가 2개 모여서 500원이 되나요? 그럼 500원짜리는 100원짜리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나한테 어떤 돈이 있냐면 500원짜리라는 돈은 한 개 있고요.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50원짜리 몇 개 있죠? 100원이 2개면 50원이 4개입니다. 기존에 50원 3개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단위를 환산한 다음에 계산합니다. 5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2가지고요.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8가지입니다. 거기서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뺐습니다. 아까처럼 선생님이 돈을 직접 써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쓰다가 실수합니다. 빼먹어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1개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6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5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 7가지, 두 가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100원, 50원이 모여서 100원이라는 돈이 되나요? 100원 6개가 모이면 500원이 돼요? 500원은 100원짜리로 바꿀 겁니다. 하지만 100원짜리 50원짜리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따라서 난 100원짜리가 몇 개 있지? 그게요. 너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원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100원짜리가 몇 개 있죠? 11개. 네, 왜 그런 부분들을 잘못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은 50원짜리 동전은 몇 개 있죠? 1개. 네, 그때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12가지고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거기서 뺐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500원짜리는 1개 있습니다. 100원짜리는 5개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50원짜리는 3개 있습니다. 먼저 지불하는 방법 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4개. 금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을 구할 때는 단위를 환산해야 됩니다. 50원이 모이면 100원이 되나요? 네. 100원이 모이면 500원이 되나요? 네. 500원짜리도 100원짜리로, 100원짜리도 50원짜리로 바꿀 생각입니다. 먼저 500원을 100원으로 바꾸면 100원이 몇 개 있죠? 11개. 11개 100원을 50원짜리로 바꾸면 22개 50원과 3개 50원이 있으니까 50원짜리 몇 개 있는 셈이죠? 20. 지불하는 방법은 26가지인데 빵원을 지불한 거 뺐습니다. 각기 다른 경우를 다 연습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돈은 100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5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10원짜리는 3개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게 문제 질문입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곱하기 4. 4개.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3. 이게 이 문제 끝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추가해서 만약에 금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10원이 모여서 50원이 되나요? 50원이 모이면 100원이 되나요? 그럼 100원짜리 50원짜리 바꿀 거고 50원짜리 10원짜리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50원이 몇 개 있죠? 4개. 10원짜리는 이제 금액의 숫자는 어, 자, 이 정도 연습시켜 드렸으면 충분히 유사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로망의 경로의 숫자를 구할 생각입니다. 도로망의 경로의 숫자를 갖다 구하려고 하는데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 A, B, C, D라는 4개의 지점이 있는데 A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은 C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C로 도착했으면 좋겠고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습니다. B라고 하는 지점이 중간에 있습니다. A에서 B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간 다음에 다시 B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네. 한 번 지나왔던 B는 한 번만 지나야 됩니다. B를 2번 이상 지날 수 없습니다.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죠.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죠.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랑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죠?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는 4가지. A에서 D로 가는 건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입니다. 근데 A에서 B로 간 다음에 연속해서 B에서 C로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곱할 겁니다. 또는이라고 하니까 더 할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8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색칠하기로 왔습니다. 먼저 나한테 네 군데 영역이 있는데 이 네 군데 영역 중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려고 하는 중이야. 그런데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괜찮은데 인접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대. 그럴 때 칠할 수 있는 경로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칠할 때에는 많은 면적과 많은 영역과 인접해 있는 것부터 칠할 겁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은 A라는 녀석은 몇 군데랑 인접해 있죠? 두 군데. B라고 하는 건 몇 군데랑 인접해 있죠? 세 군데. C는, 세 군데. D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B 먼저 색칠하고 그 다음에 C를 색칠하고 그 다음에 A 색칠하고 그 다음에 D에 색칠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 세 군데 두 군데 두 군데랑 인접했으니까요. 이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이거의 순서는 좀 달라져도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색칠할 건데 나한테 준비되어져 있는 색깔은 4개의 색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한 녀석은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인접하지 않은 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B에다 색을 칠하겠습니다. B에다 어떤 색을 칠하는 건 몇 가지 방법을 칠할 수 있죠? 네 개. B에다 4개의 색 중에 한 색을 칠했습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그 다음 C에다 칠할 건데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죠? 세 군데. 여기 칠한 색 것과 다른 색을 칠해야지 인접한 게 다른 색이겠죠?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방금 색을 제외하고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제 두 군데 색이 칠했습니다. 이제 A에 칠할 겁니다. A에는 몇 개를 칠할 수 있죠? B하고도 인접하고 C하고도 인접하니까 두 색깔을 피해서 남은 두 색깔 중에 칠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죠? 네, 여기다 어떤 색을 칠하든지 간에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이 두 색만 피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 아닌데? 두 가지. 세 가지. 준비된 색깔은 4개의 색깔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B하고 C에 칠해진 색깔을 피해서 D에다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느낌이 안 좋아, 지원아. 느낌이 안 좋아. 어떤 느낌이 안 좋냐면 네가 자꾸 아주 단순한 것들에서 잘못된 답을 자꾸 쌤한테 전해주거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를 풀게 되고, 우리가 조금씩 더 배워서. 네. 하나의 어떤 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산수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 문제를 풀게 돼, 우리는. 그러면은 한 두세 번 하다 틀리고 두세 번 하다 틀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답을 구할 때까지 머릿속에 생각을 10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중간중간에 계속 틀릴 거 아니야. 10번의 산수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산수량을 풀 동안 답이 나올 때까지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야지만 문제를 맞추는 거거든. 네. 너가 지금 선생님 어떤 질문을 하고 네가 답할 때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자주 틀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너가 충분히 답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중간중간에 자꾸 틀리면 보통 애들이 그 선생님도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시험 점수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지거든, 선생님은. 일단 너는 지금 되게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유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틀리지 않게 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또 틀리지 않으려 노력하다 보면 느려지거든? 틀리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빨라야 돼. 그러면 더 긴장하고 쌤 말을 방금 들었던 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줘야 돼. 머릿속은 빨리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9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9번째 유형은 수형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형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수형도입니다.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수형도입니다. 쌤이 지금 여기 표현한 거는 ABD, ACE, ACF라는 세 가지 경우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수형도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뭇가지라 그랬고 물 아닙니다. 네. 서로 다른 4개의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자물쇠에 열쇠를 차례대로 이것들에 맞는 열쇠는 소문자 ABC입니다. 근데 4개의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에 하나씩 꽂아서 돌렸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물쇠는 A, B, C, D라는 자물쇠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4개가 모두 열리지 않으려면 A라고 하는 자물쇠는 B, C, D라고 하는 열쇠를 꽂았을 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B라는 자물쇠를 사용하고 나면은 A, C, D라는 열쇠가 남았습니다. 나는 나머지 3개도 다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뭘 꽂아야 되는 거지? 다 꽂아도 절대 안 열리나요? 이제 B, A를 사용했으면 남은 건 CD가 남았죠. 그럼 어떻게 꽂아야지 열리지 않을까요? D. 이해된 거 맞나요? 네. B, C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건 A, D가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꽂아야지 다 열리지 않을까요? AD. A, D면 D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럼 D밖에 없겠군요. 자, BD를 사용했으니까 AC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 열리지 않죠? A. C. 순서를 바꾸면 C가 열려버립니다. 자, C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C를 사용했으니까 남은 녀석의 값은 A, B, D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는 B를 꽂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B를 꽂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 두 갈래 길로 가야 되겠네? A하고 D만 꽂아야 될 것 같습니다. C, A를 사용했으니까 남은 건 BD입니다. BD니까 어떻게 꽂죠? CD를 사용했으면 AB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물쇠가 CD여서 AB는 이래도 되고 이제 D로 출발하겠습니다. D를 사용했으면 이제 남은 거는 ABC가 남았죠? 근데 여기다 B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 B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AC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를 사용했으면 BC가 남았습니다. BC가 남을 때 CD를 사용했을 때 AB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이게 수용도입니다.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여서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인가요? 앞에서부터 세는 게 아니고 끝에 걸 세면 됩니다. 이게 수용도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칭하냐면 4명의 병신과 5명의 병신이라고 선생님 얘기하거든. 대문자 ABCD가 사람이야. 네. 소문자 ABC는 예를 들어서 우산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4명의 사람이 모임에 갔다가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거든. 그런데 집에 갈 때 자기가 가져간 우산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4명은 어떤 병신이냐면 자기 물건을 간수하지 못하는 병신입니다. 4명의 병신이면은 딱 이렇게 했겠네? 그럼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올 거야. 5명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할 거야. 복잡해서 엄청 많이 써야 되거든? 5명의 병신이 자기 물건 못 챙기는 경우는 즉 대문자 ABCD 밑에 소문자 ABCDE가 오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다 쓰면 너무 힘들어. 그건 44가지입니다. 외우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리합니다.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10번째 유형으로 갔습니다. 회원이 10명인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10명인 모임에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 직책이 다른 3명의 사람을 각각 1명씩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10명의 사람한테 야 니네
막 뛰어갔다가 선착순으로 뛰어갔다가 이렇게 세 명 줄 서봐. 먼저 선 사람이 회장, 두 번째가 부회장, 세 번째가 총무야. 그럼 이 상황은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뽑힌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내 말 납득하셨나요? 네. 그럼 산수할 때는 19,8로 산수하겠네? 근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를 해야 되거든? 36번에 있는 부동시간을 만족하는 순수한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수라고 얘기했고요. x 더하기 3y의 값은 8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개수가 큰 거는 y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y한테 1을 대입할까? y한테 1 대입했을 때는 x가 5보다 작아요? 네. 그런 자연수 몇 개 있죠? 5개. x한테 2 대입하려고 하거든? 아니 y한테 2 대입하려고 하거든? 네. 그럼 x의 값은? 2보다 작아. 그때도 자연수 개수는 3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럼 다 해서 7개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말고는 다 맞췄나요? 네. 그럼 11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11번 유형은 냉장고에 서로 다른 탄산음료 3개하고 서로 다른 주스 4개를 일렬로 넣으려고 합니다. 탄산음료끼리 이웃하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장르는 이웃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웃하는 것들. 이웃하는 것들을 알고 싶은데 이웃하는 것들은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 탄산음료가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3개 탄산음료 이거 3개를 하나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서로 다른 주스들은 다 해서 4개 있나요? 네. 이거 4개는 다 다른 주스입니다. 네. 그럼 총 다 해서 5개만 먼저 배열하려고 해요. 5개 중에 5개를 배열한 건 몇 가지인지 알아요? 25개다. 자, n개 중에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n팩이었습니다. 5개 중에 5개를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그건 5팩토리얼입니다.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배열한 건 5팩. 근데 그 속에 음료수가 탄산음료가 3개 들어있죠. 네. 이것들이 순서를 바꿔도 3개 음료수는 이웃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앞에는 5팩의 값은 120, 3팩의 값은 321, 6가지. 720까지가 답입니다. 이웃하는 것들은 그 자체를 한 덩어리로 셀 거고요. 그 속에서 순서 바꾸는 게 허용이 됩니다.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거 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가 2명이고 가수가 2명.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먼저 배우 2사람 있죠. 네. 배우 2사람을 일렬로 먼저 배열했습니다. 네. 2명의 사람 중에 2명 다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몇 가지죠? 네. 그런데 가수 2명은 이웃하지 말라면서요. 네. 가수 2명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지금 V 체크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 3군데 중에 2군데에 가수가 들어가면 가수는 이웃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3군데 중에 2군데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3군데 중에 2군데 집어넣는 거를 이게 1번 자리, 네. 2번 자리, 3번 자리. 네.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를 가수 2명한테 주려고 해. 네.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뽑힌 2개를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군데 자리 중에 2군데 자리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2개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2개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서 네. 3P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 이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건 2가지, 뒤에 건 3 곱하기 3부터 2개까지 곱해야 되니까 네.
이건 좀 찝찝해서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여섯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A, B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A, B는 한 덩어리야. 네.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잠시 D하고 E는 없다고 생각하고 C하고 F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이거 네 개를 배열하려고 합니다.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죠? 큰 동그라미 세 개를 배열하는 거는 근데 A, B가 그 속에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근데 이제 사이사이에 여기에 D하고 E를 집어넣으면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에 D하고 E를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골라서 두 군데 배열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 6가지, 두 가지, 4 곱하기 3, 12가지. 네. 이해됐을까요?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교대로 서는 경우, 번갈아 서는 경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3명이 서가지고 일렬로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입장할 때는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일렬로 쭉 배열한 다음에 순서대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남녀가 번갈아서 선다는 말은 먼저 남자 3명을 셈이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거든. 남자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죠? 300조. 근데 남녀가 교대로 선다고 얘기했거든. 여자가 뒤에 세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남녀로 교대로 서는 경우입니다. 이건 세 군데 자리에 여자 3명을 집어넣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남자 3명을 배열하는 건 3패까지인데 연함으로도 교대로 설 수 있죠. 여자 3명을 배열하는 것은 3패까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남녀가 교대로 서는 게 아니죠. 네. 첫 번째 남녀로 교대로 서는 경우와 연함으로 교대로 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두 개는 더해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 6 곱하기 6, 36. 두 번째 거 6 곱하기 6, 36. 72가지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4명, 2명이 있는데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양 끝에는 남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4명의 남자 중에 2명의 남자를 뽑아서 양쪽 끝에 배치하려고요. 4명의 남자 중에 2명을 뽑아서 뽑힌 2명을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몇 명이 들어가야 돼? 4명은 다 각기 다른 사람이죠. 4명의 사람을 아무렇게나 순서 바꿔서 배열하게 되면은 양쪽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에 4명을 배열하는 거는 그냥 4패까지입니다. 남은 4명, 그대로 4명 전부 다 일렬로 배열하기. 앞에 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뒤에 건 4, 3, 1이니까 24가지. 네. 288가지입니다. 지수하고 미영이를 포함해서 6명이 있거든? 6명은 특정한 2명이 지수하고 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2명을 제외해서 4명이 더 있습니다. 총 6명이 있고요. 6개의 의자에 일렬로 앉히려고 하는데 지수하고 미영이의 사이에는 2명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수하고 미영이가 있는데 이 속에 2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선생님 먼저 뭘 하려고 하냐면 지수, 미영이를 제외해서 사람들이 4명 있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뽑힌 2명을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배열하려고요. 근데 지수하고 미영이가 순서를 바꿔도 지수, 미영이 사이엔 2명이 있는 겁니다. 그 지수, 미영이가 순서 바꾸는 2가지까지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게 한 덩어리였을 때는 이 한 덩어리를 여기 의자에 앉혔을 때는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는 항상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이 더 있습니다. 큰 동그라미 3개가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는 2명이 있습니다.
큰 동그라미 3개가 순서를 바꾸는 거는 3팩입니다. 이된 거 맞나요? 네. 첫 번째 거는 12가지, 2 곱하기 6, 144가지입니다. 정말 이해가 된 거 맞아요? 네. 적어도란 말이 있을 때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거든?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오는 거는 왼쪽에 소설책이 있을 때, 오른쪽에 소설책이 있을 때, 양쪽 끝에 다 소설책이 있는 게 적어도 한쪽에 소설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밑줄 친 거의 여사건은 양쪽 끝에 소설책이 오지 않는 게 여사건입니다. 소설책이 왼쪽에 있는 거. 소설책은 왼쪽에 있고 소설책이 아닌 게 오른쪽에 있을 때. 이랬을 때도 소설책이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있는 거고요. 둘 다 소설책이 있어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둘 다 소설책이 아닌 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가 아닌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6건의 경우의 수로 먼저 구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고 배우셨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신 게 아니고요. 적어도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과 다른 표현, 양쪽 끝에 소설책이 오지 않는 경우를 제거할 겁니다. 모든 경우 중에 양쪽 끝에 소설책이 오지 않는 경우를 제거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오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전부 다 책은 다 해서 5권 있나? 네. 5권을 아무렇게나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모든 경우야. 네. 그 모든 경우 중에 내가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양쪽 끝에 만화책이 오는 경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양쪽 끝에 만화책이 오는 경우는 만화책이 3권 있다 보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배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속에 3권의 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3권의 책을 순서 바꾸는 거는 3팩입니다. 양쪽 끝에 만화책이 오는 이거를 제거했습니다. 네. 그럼 한쪽 끝에 소설책이 오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5팩은 120이고요. 3P 2, 3 곱하기 6, 3, 2, 1, 6. 되신 거 맞나요? 적어도란 말이 나와 있을 때는 6건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다섯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홀수를 만들려면 끝에 게 1로 끝나거나 끝에 게 3으로 끝났을 때가 홀수이니? 네. 사용할 거거든? 첫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 왜 4가지라고 생각했죠? 3가지. 왜 3가지죠? 0 빼고. 네.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인지 알아요? 3가지. 왜 3가지죠? 0이랑 1 빼고 첫 번째 수 빼고. 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 네, 세 숫자를 사용했으니까 남은 숫자 2가지라고요? 네. 그 다음 것도 경우는 똑같지 않을까요? 네.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텍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말은 알파벳 E가 제일 빠르죠. T가 그 다음이죠. X가 그 다음이죠. 이렇게 배열하는 거를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를 사전식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알파벳 5개가 있는데 5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사전에서 몇 번째 단어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B로 출발하기 때문에 A로 출발하는 모든 단어는
B로 출발한 것보다 다 앞에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녀석은 B, C, D, E가 순서를 바꾼 것만큼 단어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의 개수는 4패까지입니다. 근데 B로 출발한다고 해서 다 이것보다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B, A로 출발한 것들이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3개 알파벳만 순서 바꾸는 경우니까 3패까지입니다. B, B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B는 한 번만 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B, C가 이 단어보다 앞에 있겠죠? B, C로 출발한 단어는 3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D로 출발한 것도 앞에 있겠죠? 그런데 B, E로 출발한 게 다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B, E, A로 출발한 건 앞에 있나요? B로 출발한 건 2패까지인가? 그 다음에 B, E, B는 안 됩니다. B, E, C? B, E, C로 출발한다고 다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B, C, A, D는 앞에 있는 게 확실한가요? B, E, C, D, A는 우리가 찾는 거고요. 이건 한 개 있죠. 이 단어보다 앞에 있는 것들의 개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24개, 지금까지 30개, 36, 42, 44, 45, 앞에 45개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째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46.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모든 유형을 다 했습니다. 모든 유형을 다 했고 집에 가서는 여기까지 끝내보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앞에 건 좀 쉽거든? 근데 조금 변형된 것들은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야. 시간이 좀 남아서 미리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번엔 좀 많이 틀려올 것 같아.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기본적인 걸 배운 다음에 그 기본적인 거에서 응용할 수 있는 조금 응용한 것들은 네가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많이 변형된 것들은 좀 많이 헷갈려. 그건 학습량이 좀 많아야지 비로소 매끄럽게 해결되거든?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까지 한 경우가 순열입니다.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퍼뮤테이션에서 P를 따가지고 왔는데 조합은 컨비네이션이고 거기서 C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이건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뽑은 다음에 배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앞에 있는 값이 더 많을 겁니다. 얘는 산수를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개를 배열까지 하는 겁니다. 네. 뽑기만 하는 건데 내가 조합의 값을 알고 싶다면 알팩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네? 근데 MPR 공식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될 때까지 곱한다고? 네, 알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공식도 있고요. n팩의 값을 n-알파로 나누는 공식도 있었죠? 근데 이 두 번째 거를 r팩으로 나누기 하면은 r팩은 분모로 가야 되거든? n팩 곱하기 n-r팩의 값이 npr인데 이 값을 r팩으로 한 번 더 나누겠다고요? 이 값을 r팩으로 나누기 한 거라며. 네. 그래서 나누겠다고. 네. 되신 거 맞아요? 네. 또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값은 분자가 n부터 n-1 플러스 1까지 곱한 겁니다. 부모는 r부터 1까지 곱한 겁니다. 그럼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5개 중에서 빵개를 뽑는 게 몇 가지죠? 5개 중에 빵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였죠? 5개부터 시작해서 5부터 빵개를 곱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1. 네. OP의 값은 누구였죠? OP2는 누구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OC1이라고 쓴다면 OC1의 값은 OP의 값을 1팩으로 나누게 하는 거네. 그럼 분자의 값은 5만 있는 거고 분모의 값은 1만 있는 건가요? 네. OC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OP의 값을 2팩으로 나누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10C3이라는 게 있으면 분자에는 10P3을 써야 되거든. 네. 분모는 3팩을 써야 되겠죠. 네. 감 잡았을까? OC빵의 값은 누굴까요? OP빵의 값을 0팩으로 나누게 하는 거죠. 0팩은 1이라고요. OP빵도 1이고요. 5개 중에 0개를 뽑든 5개 중에 0개를 뽑아서 0개를 배열하든 그런 건 없어. 5명 중에 빵명을 뽑아서 뽑을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빵명 뽑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한 가지로 세겠다고요? 5명 중에 빵명을 뽑아서 뽑힌 빵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거는. 그냥 한 가지로 쓸 겁니다. OP5의 값이 누구라고요? OC5의 값을 구하려고요. OC5의 값은 OP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5팩으로 나누게 한 거니? 네. 근데 분자가 5팩이라고요? 네 주변에 5명의 사람이 있는데 5명을 다 뽑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야. 한 번에 그냥 손 뻗어서 이렇게 5명을 짚는 거. 한 가지라고. 이런 거 맞나요? 그럼 NPR과 NCR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아서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기. 네.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알기를 뽑기만 하기. 네. NP빵의 값은 그 가지수는 한 가지. NC빵도 가지수는 한 가지. NP1의 값은 N 하나만 곱할 건데 NC1의 값은 분자가 하나면은 1부터 거꾸로 쓰는 거거든. NP의 값은 N 곱하기 N-1인데 NC의 값은 1부터 하나씩 2개를 쓸 거고 N부터 2개를 쓸 거야. 더 할까? NP3의 값은 N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녀석을 3개 곱한 건데 NC3의 값은 3팩분의 NP3이어서 3팩분의 NP3이어서 분자는 이렇게 될 건데 3팩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 수업합시다. 근데 오늘 수업하고 나면은 너가